유익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또 대단한 분을 또 모셔서 제가 좀 긴장이 되고 너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무척이나 반갑고 또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석천입니다. 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전 이선씨고요. 주세요. 네. 오늘 너무 기대되는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네. 사실 선 씨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그쵸.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제 어린 시절에 저의 어떤 하나의 기억에 함께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떨려요. 떨리고 네. 여전히 또 귀엽고 예쁩니다. 인사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와! 아니 김성은입니다. 배우 김성은입니다 해도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앞에 어쩔 수 없네요. 미달입니다. 미달이 김성은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을 다들 하시겠지만 정말 당대 최고의 시트콤 배우 중에 하나죠. 미달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을 때 몇 살이었죠?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냈어요. 그 나이에 그 대단한 역할을 맛깔나게 할 수 있는 건 천재들만 하는 건데 천재 소리 많이 들었죠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정말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캐릭터라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미달이 아닙니까?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그 캐릭터가 캐릭터가 어. 참 너무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사랑을 받는 작품이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작품에 좋은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었어서 정말 너무 큰 영광이고 자랑이고 감사고 그렇게 느껴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로 맞아요. 순풍산부인과를 다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오늘도 막 샵에서 그 헤어 선생님이 남자친구를 2년 반 동안 만나셨는데 2년 반 동안 내내 순풍만 보신대요. 이렇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지금 귀여워. 전국의 어르신들이 뭐 모두 다 좋아했지만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다리를 보면서 아유 저거 저렇게 그때 귀엽고 이쁘게 기사 잘한다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IMF 시절 당시에 자살률이 더 그래도 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에 미달의 연기를 보겠다. 그거는 보고 내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많이 그 예방 방지를 했던 일도 있었다. 진짜 이런 게 대단한 실제 거죠. 기사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어떤 캐릭터가 엄청 사랑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방송을 하고 연기자로서 뭐 축복받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또 가끔은 독이 될 수도 있거든. 우리 미다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당시에도 워낙 강렬하니까 캐릭터가 이제 뭐 다른 캐릭터도 연기를 해보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역 배우의 어떤 또 아역 배우였으니까. 그렇죠. 아역 그게 배우니까. 또 다음 작품은 뭘 해야 되나, 다음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역 배우일 때는 그냥 뭐 제일 잘하는 거 미다리 막 하고 예능 나가서 막 하고 이러면 온 국민이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쵸. 그때 인기가 어땠어요, 진짜?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채널이 많지도 않고 진짜 TV 틀면 교육방송까지 해서 네 개, 채널 맞아. 4개 있을 때니까요. 뭐 어디를 가든 인파가 많이 몰렸었죠. 엄청 많이. 근데 그게 약간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보다 그냥 그때는 잠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 아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서 그런 게 힘들었어요. 와. 생각나십니까? CF를 몇 편을 찍었는지 혹시? CF 20-30편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그때 그 예전에 연기학원 여의도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2의 미다리를 찾는다. 와, 그 그런 정도로 것도 제2의 MTM에서? MTM 네, 다녔어요. MTM 다니다가 네, 뽑힌 MTM 거예요? 출신이에요. 와. 그때 아역 배우분들이 거기 되게 많이 계셨는데 그 거기 항상 위에 슬로건이 제2의 미다리.
맞아. 이게 왜냐면 그만큼 이런 천재적인 연기자를 찾기가 특히 아역 배우들은 힘들었을 때였는데 미다리가 뭔가 너무 큰 정점을 찍어놔가지고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미다리 같은 연기자가 또 있었나 아역 배우들 중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승호 배우 그러니까 아역인데 이제 잘 커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여진구 배우 오. 뭐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뭐 오승윤 배우 네. 우리가 살짝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역 중에 성인 연기자로 가는데 연기 변신해가면서 잘 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너무 천재적인 연기를 했기 그러네요.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벽을 느낄 때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20대 때는 그런 고민이나 막 갈등이나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들었을 때는 어디 유학 갔었지? 아, 네, 뉴질랜드. 뉴질랜드 그 자연이 너무 예쁜 그거는 어떻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짧고 굵게 고생을 했으니까 엄마가 이제 좀 휴식기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제안을 하셨고 뭐 캐나다로 갈래? 하셔서 아니야 캐나다보다 내가 TV에서 뉴질랜드 봤는데 너무 멋지고 좋더라. 나 뉴질랜드로 보내줘 해서 갔죠. 그 쓰신 책이 있는데 아. 그 책 안에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캐나다보다는 한국인이 그래도 별로 없는 맞아요. 뉴질랜드로 가고 싶다. 근데 그 말 좀 되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네. 어떡하지 읽어주셨어요. 오. 아니 뭐 이렇게 막 제가 할 수 있는 자료조사 끝장납니다. 네, 다 제가 파헤쳤습니다. 클럽 사진까지. 아니 근데 뉴질랜드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분들이 많기로 유명한 그렇죠. 나라인데 이주 많이 가셨죠. 네. 근데 그 이제 웰링턴이 수도고요. 그렇죠. 오클랜드 북섬에 좀 더 많으세요. 그렇죠. 예, 한국 교민분들이. 네. 근데 저는 이제 남섬에 예, 어디 남섬 뉴질랜드에 뭐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마라도 같은 데라도 찾아가셨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한인이 많이 없는 곳이긴 했어요. 그 시절 생각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자유로움 20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찾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푹 자고 뭐 스트레스가 아예 없이 살 수 있었어서 푹 자고 잘 먹고 막 많이 움직이고 액티비티 많이 하고 되게 즐거웠어요.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TV를 켜면 뭐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같이 이렇게 촬영했던 분들, 그렇죠. 연기자들, 네. 그리고 뭐 비슷한 나이 또래 연기자들이 막 이렇게 방송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좀 나도 좀 빨리 다시 할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거든. 근데 뉴질랜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국 돌아와서 네, 한국 돌아오니까 이제 자주 보고 들리잖아요. 그때 돼서는 좀 돌아가고 싶다 촬영장으로 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뉴질랜드에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뒤로 혹시 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여행으로 가셨어요? 갔어요. 뉴질랜드? 네. 난 안 가봤다. 꽤 먼 것 같던데. 멀어요. 근데 뉴질랜드가 한번 한 가려면 14시간, 15시간 걸리나? 12시간. 12시간 네. 정도. 미다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순풍 산부인과 그쵸, 얘기를 할 아무래도, 수가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때 같이 연기했던 선배님들, 선생님들 가끔은 연락하거나 볼 기회가 좀 있을까요?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추석 때 특집으로 이제 순풍 패밀리들이랑 이렇게 한번 딱 모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25년 만에 뵀던 선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웃고 울었죠. 네. 그 미선이 누나가 네. 엄마, 박영규 선배님이 아빠, 네, 선희영 선희영 선생님 할머니, 할머니. 네, 오지훈 선생님 할아버지. 그래서 나는 미다리가 박씨인지 이번에 알았어. 미다리 박씨죠. 박미다리라며. 맞아요. 하도 미다리만 미다리 했으니까 맞아 박영규 선배님이니까 박씨구나. 박미달.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슬쩍 얘기를 물어봤더니 진짜 대단한 천재였다. 왜냐면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대본을 쓸 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역 분량을
많이 못 쓴대요. 아역 배우들이 이걸 소화를 못 하니까. 쉽지 않죠. 근데 미다리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올로 줘도 그걸 다 해낸다는 거야.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작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캐릭터였고 뭘 치트키를 쓰고 싶을 때 미다리를 쓰면 다 살려주니까. 아니 그런데도 처음에는 그 촬영 초반에는 하고서 팽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몰랐죠? 왜 몰랐어요? 그 한 주차 걸 찍고 제가 너무 못해서 다른 친구로 교체를 해서 다시 찍었다더라고요. 배우를? 네네네. 아무도 아예 저 몰라. 잘려버리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복귀를 했지? 근데 그 또 다른 다른 친구 더 친구를 너무 찍었는데 또 저만하지 마음에 않은 안 거야. 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좀 더 걔가 연기는 못해도 네. 다시 불러오는 게 좋겠다 해서. 야.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성인 배우분들을 먼저 촬영하고 음. 그 뒤에 응. 아역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벽 넘어가고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을 수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졸리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커플 연기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의찬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의찬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지금 결혼한 지 한 지금 5년 됐나? 예. 와이프랑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고요. 판교에서 카페를 해요. 네. 판교에서. 네, 꽤 오랫동안 역삼에서 하고 그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판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사랑했던 두 캐릭터입니다. 미다리, 의찬이. 네. 지금만 생각해도 둘이 맨날 이렇게 알콩달콩 싸우고 그러니까. 뭐 괴롭히고 뭐 이런 씬들이 다 떠오르는데 의찬이 벌써 장가 갔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은이 미다리는 네, 저도 결혼했어요. 네 작년에요. 이제 더 아 이상 작년 애기가 재작년이 아니 작년이지 지금 25년도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축하드리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신랑이 또 잘 해주시나요? 네, 당연히. 네, 그럼요. 뭐 근데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미다리를 기억하고 있는 신랑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제가 만났던 사람들 보면 순풍 안 받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랬더라? 간첩이냐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순풍에 미다리를 안 봤다라는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야. 있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꽤나 그렇게 많아요.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요즘 Z 세대도 다 아는데 그렇죠. 요즘 쇼폼 넷플릭스로 워낙에 많아서 아 맞아, 네. 넷플에 떴더라고요. 넷플에 떴어요. 네.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 정도면 또 해외 진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영어도 잘하시고. 네. 요즘 어떻게 좀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활동이 저는 저기 연극 뮤지컬을 계속 해오고 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12월 작품 연습 중이고. 제목이랑 공연 뭐 공연장 어디서 하는지 공연장은 마음껏 홍보하셔도 진짜요? 됩니다. 공연장은 해화역 대학로에서 대학로 좋아. 예, 시어터 쿰이라는 극장이고요. 제목은 안산 황금용인데 이 원래는 황금용이라는 원작이 있어요. 독일 극작가가 쓰신 작품이고 그거를 이제 조금 윤색을 거쳐서 국내 우리 우리나라 정서에 우리나라 상황에 스토리에 맞게. 조금 맞게 오, 좀 윤색이 재밌겠다. 잘 되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좀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안산 황금용.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오. 예매는 인터넷에서 하면 예매는 되나요? 놀 그 티켓에서 놀. 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대학로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그 너무- 낭만이 어. 있잖아요. 데이트하기도 좋고. 너무 맞아. 저희 꼭 보러 갈게요. 네.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작품이 그럼 이제 인정이 좀 된 거야. 작품이 좀 이거는 좀 재밌을 거다. 대학로 무슨 극장이지? 시어터 쿰. 시어터 쿰. 시어터 쿰. 네.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네. 연말에 애인이랑 데이트하면서 보기 너무 좋은 네. 그런 작품이고 그거 하나 쫙 작품 보고 대학로에서 마로니에 쫙 걷다가 길 건너면 맛있는 또 중국집이 그렇죠. 거기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진화춘? 우리 촬영했던 데거든. 나랑 어. 이원희 셰프가 맛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꼭 이렇게 중국 냉면도 괜찮고 시원한 거, 맛있겠다. 탕수육도 드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역부터 지금까지 연차 수로 따지면 한 30년 구력인가? 그쯤 될 것 같아요. 그쯤 되죠. 네. 어마어마. 대단한 이 연차가 있는 배우야. 어떤 역할을 할 때 좀 행복감을 느끼는지 요즘에요. 네. 사실 배우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제가 하기 쉽고 편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막 까불거리는 건 지금도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 네, 연극할 때도 많이 하고 공연에서 많이 하다가 이제 요렇게 하면 내 스펙트럼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매번 이제 좀 다 결이 다른 캐릭터로 지금 작품을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요즘은 하나하나 도장 깨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워낙에 그렇게 통통 튀고 밝은 미다리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했으니까 지금도 뭐 너무 잘하겠지. 그럼요. 대본만 받으면 뭐 바로바로 난리 날 텐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짐이자 굴레이자 숙제 같은 캐릭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 보통은. 왜냐면 저런 대한민국의 미다리라는 캐릭터는 대한민국 무슨 역사상 이렇게 정점을 찍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게감을 좀 벗어내고 싶어서 자꾸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욕심이 있는가 하면 또 오빠로서 봤을 때 인생 선배로서 봤을 땐 본인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썩히지 말고 마음껏 휘둘러도 된다라는 게 사실 나는 그 주의야. 왜냐면 모든 배우가 모든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기회도 잘 안 줄 그렇죠. 뿐더러.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하는 그 무기를 아무 때나 꺼내도 되니까. 그동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했으니 더 잘할 수도 있지. 그렇죠. 더 통통 튀지만 통통 튀면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뭔가 감동도 주는 이제 그 내공이 이제 쌓였으니까 네. 좋은 작품 하나만 딱 받으면 되거든. 오빠의 조언 괜찮죠? 네. 네. 자,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감독님들, 작가님들, 또 제작자님들 배우 김성은의 새로운 그 모습을 시청자들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역할 꼭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번에 맡은 배역은 그러면은 어떤 겁니까? 비련의 여주인공이니까 뭐. 비련의 여주인공의 얼굴은 아니어서 이게 작품이 원래 배우가 5명이 나오는데 배우 한 사람마다 3-4명의 배역을 또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4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에피소드가 파편적으로 가는 포스트 서사극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관객들을 보통 우리가 연극 보러 가면 막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울게 만들거나 웃게 만들거나. 근데 서사극이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게 객관적으로 하지. 그렇지.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독일 원작이구나. 네. 그게 독일 스타일이야. 맞아요. 테아터. 독일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작가가 역할을 어떻게 바꾸게 만들었냐면 육체는 제가 여자지만 남자의 역할들을 하게 만들었고 남자 배우들에게는 여자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거리두기예요. 되게 좋다. 해필. 그렇다면 네. 잠깐만요. 아니 지금 생각이 다 보여요 지금. 배우들이 네. 남자 배우들하고 같이 이태원 게이클럽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야겠어요. 네. 아니 게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클럽. 네. 클럽에 와서 그 감성을 좀 겪어봐야 맞죠.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한번 좀 불러요. 알겠어요. 괜찮은 배우들 좀 있나요? 남자 괜찮은 배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배우시니까 다들 그래도 그럼. 괜찮으시겠죠. 주말에 한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테이블 같이 하나 오세요. 예약해야겠네. MT를 게이 클럽으로 가자고 제가 나이스. 추진을 해볼게요. 연극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안산 황금용. 안산 황금용. 이제 다들 뭐 이태원 동생들이 다 해화동에서 만나겠네. 자, 오늘 번개는 해화동에서 1차 안산 황금용, 2차 진화춘.
그래서 저는 남자 역을 3개 가지고 하나는 저의 육체로서 젊은 여자로서 하나고 나머지 셋은 남자 캐릭터들을 각각 연기해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한 작품에서 하는 게 쉽진 않는데. 완전 쉽지 않죠. 네. 처음이에요. 저 이런 작품은. 근데 재밌고 도전의식 생기지 않아요? 도전의식이 굉장히 크게 생기죠. 논문까지 읽어가면서 지금 이거 테이블 작업하고 했어요. 우리 성은이가 이제 찐 배우가 되는 네, 과정이구나. 그 과정 수행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져지면 나중에 진짜 미디어에서 더 폭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던 것만으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더 이제 내공을 단단히 잘 쌓아서. 어느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우리의 그 귀염둥이 미다리가 배우 김성훈으로 차근차근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미 이제 여기 선까지 왔으니까 포텐만 터트리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이제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은 미다리 할 때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 미다리로 살면서 힘든 점도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은이도 나보다 더 많이 악플을 좀 그 받았나? 미달이 촬영 당시엔 없었는데 네. 그 나중에 이제 학교 가시고 조금 있었다라고 책에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뭐 어릴 때는 막 이제 인터넷이 막 그렇게 활발한 때가 아니었었어서 그렇지 그 당시만. 또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뭐 이제 등하굣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학교 생활할 때 막 놀리죠. 짓궂은 남자애들이. 네, 그런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조금 계속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성은이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뭐 엄마한테 짜증을 내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오락실에서 뭐라 그래서 뭐 혼자 깨든 뭐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해방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엄마한테는 한 번도 막 힘든 내색을 그렇게 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친구들한테도 딱히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의 그냥 동굴로 혼자 들어가면서. 노트에 동글 쓰기.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집에. 그렇겠지. 아직도 보관이 돼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겠지. 썼던 것들이 다. 누군가한테 그렇게 이유 없이 막 이렇게 공격당할 때는 억울함을 막 기분 풀어야 나쁘죠. 되잖아. 네. 그 이제 또 그게 있잖아요. 그 쓰셨던 말 중에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적이니까 이게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옆에서 홍석천 대표님 볼 때 그거 많이 겪거든요. 이게 한두 명이 그럴 때 내가 참겠는데 수십, 너무 수백. 이렇게 그러니까 막 폭발하시고 이럴 때가 저는 왜 예민을 떨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대중분들을 상대해서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뒤에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대중한테 얘기 못하고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되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이제 변명처럼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이게 변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약속과 의도와 컨셉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도 그렇고 네. 예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런 뒷사정을 모르고 우리끼리 다 괜찮은데, 응?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그러니까 역할을 뭐 나쁜 역할을 맡았어, 얄미운 캐릭터를 맡았어. 그럼 막 별의별 욕을 다 맞잖아. 역할인데 어쩌라고.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대중분들도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저 뒤에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좀 약속돼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요즘이 좀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 걸렸다 하면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있죠. 무서워요. 맞아요. 별거 아닌 일도 엄청 크게 만들고 의미 부여가 생기고 거기에 뭐 심리적인 것까지 다 작성하면서까지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섭긴 해. 그렇죠. 그런 게. 네.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콘텐츠들을 다시 올려줬을 때 사람들이 와 옛날에 그랬지? 지금 뭐하지?
와 지금도 매력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그 재미를 맞아요. 환경이 이제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요즘 볼 수 있는 시트콤도 없고 네. 또 새로운 작품만이 좋은 작품은 아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죠. 우리가 새로운 작품을 뭐 나도 밤새 늘 보지만 보다가 참 유치하다 재미없다는 게 좋은 것도 너무 있고, 또 많잖아. 내 취향이 안 맞는 것도 있죠. 예. 그 당시 순풍산부인과나 이런 시트콤은 속도감이 요즘 친구들에게 딱 맞는 속도감이더라고. 캐릭터.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오. 요즘 친구들한테 딱인 속도감이야.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생각하면 인기가, 그 당시가 벌써 한 25, 6년 전 컨텐츠인데 지금 보면 전혀 요소가 루즈함 없고 다 갖춰져 있어. 네. 그 캐릭터, 그 어이없음, 그리고 빨리 지나감, 황당함, 약간 이런 것들.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뭐 이런 거. 그때 당시 순풍산부인과 하셨을 때 연기하셨을 때랑 지금 또 이제 극장에서 연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너무 많지. 차이점이 완전히 있죠. 네. 같은 연기여도 다르구나. 네, 그럼. 같은 연기여도 이제 형식과 주제에 따라서 배우들이 연기도 바꿔가면서 하니까 예, 또 결이 매번 달라지죠. 늘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막 초긴장 되거든. 왜냐면 이게 NG. TV는 끊어가지고. NG가 있어.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렇게 대본을 외웠는데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아. 그게 그쵸. 매력이긴 해. 그래서 제가 공연을 그만할 수 없어요. 도파민 끊을 수가 중독자라서. 정말 오히려 그렇구나. 현장성 때문에. 네. 그걸 해냈을 때 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매체는 안 하고 무대만 서가지고 네. 그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그런 면이 약속된 있구나. 안무들이나 동선이 꼬이거나 네. 뭐 조명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무용수가 실수하거나 다 보이잖아요. 무용도 하고 안무도 한 사람인데 뭐 저희는 끝나면은 뭐 쿨하게 뭐 아이 뭐 잘했어라고 하니까 그건 모르고 살죠 저희는. 그 괜히 꺼집어내봤자 쌈밖에 더해. 어차피 일회성 공연이 많으니까 무용은 그리고 관객들이 무용이 좀 어려우니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잘 몰라요. 모르더라고. 많이 틀려요. 저희 선생님들도 많이 틀려요. 근데 틀렸다 생각 안 하고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실 뿐이지. 그리고 그게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이라는 게. 그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고 맞아요. 어떤 하긴 현대무용이니까 이게 만약에 발레, 멋있어. 클래식이다 발레도 요즘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제일 엄격한 건 한국무용이죠. 전통. 그래요? 네, 그 여러 각도 시선 하나까지도 같이 다 예. 같이 할 때. 그건 계승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문화를 보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도나 눈의 방향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못 웃게 되는 거고 약간 좀 그런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예술이니까. 발레도 왜 3턴, 4턴 해야 되는데 축이 살짝 흔들리면 그게 다 티가 나니까. 아예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아, 다 박수치죠. 그럴 수도 예, 있구나 하고 요즘에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관객분들이 따뜻해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관객들과 함께하니까. 방송이나 미디어를 하다 보면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수입 면에서 네. 너무 이게 비교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하늘과 땅 차이 느낌으로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뭐 왔다 갔다 교통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예전에 미다리 할 때는 막 수입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시트콤 자체 그 순풍으로서는 돈이 막 크게 됐던 건 아니고요. 광고, 막 행사 광고, 예, 그런 걸로 좀. 그때는 그냥 다니면 그냥 돈다발이었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 돈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또 유학 갔을 때도 많이 쓰고, 그렇지. 예, 많이 서포트를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쓸 데가 많잖아요. 옷도 그렇죠. 사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 미달이라는 그 세 글자가 아직도 짐처럼 이렇게 나를 누르고 있는지 아니요. 예, 아니면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스럽죠. 진짜 내가 저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10년 또 10대 때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저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쵸.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이거를 좀 더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이제 자라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좀 벗어나고 싶다. 이제 좀 놓고 싶다. 이제 좀 저리 가 있어. 나는 나의 또 다른 인생이 있어. 아. 이런 순간도 있겠지만 네. 조금만 지나가면 그때 너 너무 예뻤어. 너무 귀여웠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존재야라고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아니 진짜 어떤 배우가 음. 그렇게 평생에 한 작품 한 캐릭터로 인해서 그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왕관의 네. 무게를 견뎌야 되는. 왕관이 이게 너무 귀엽고 깜찍한 왕관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우리 성은이한테도 되게 행복을 주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혹시 카메라 보고 그 예전에 미다리한테 그 어린 미다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닭살스럽긴 하지만 뭐 고마웠다, 예뻤다, 미안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미달아 지금 엄청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너를 많이 기억하고 사랑스럽게 보고 즐거워하고 있어. 많이 촬영이 고되고 힘들겠지만 너무 잘해줬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아이고 되게 어색하네요 뭔가. 되게 어색해요. 눈물 아니에요. 눈물 날 뻔했어. 눈물 나. 확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짐작이 가서 그 음. 마음이. 근데 이제 그 아역 역할을 맡았다는 게 그게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이 선도부하던 친구가 그 쿠키라는 드라마의 그 아역이었어요. 네네 쿠키 알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예고 출신이에요. 네, 안양예고 같은 동문인데 요정컨미의 아역도 있었어. 네. 그 선도부 안에 다 그 오. 안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다니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는 거야? 이러면 그냥 그게 자기가 편하다.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못 열고 그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대충 그거를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못 열고 약간 뭐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어린 나이에 방송국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그 많은 어르신들과 연기를 밤늦게까지 그 당시에는 막 밤늦게까지도 했으니까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촬영하고 이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맞죠? 네. 근데 지금도 네. 힘들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지. 지금 배우들 촬영 현장은 아주 좋은 거야. 예전에 진짜 밤을 새고도 우린 촬영해도 아무 소리 못했거든.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얼마나 그게 힘든 시간이었겠어. 물론 너무 사랑받아서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쁘고 귀엽고 막 다 그렇잖아. 그러면 막 연기 시키고 싶고 스타로 만들고 싶고 나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사춘기 지나서 네. 시작해도 됩니다. 맞아요. 뭐 저는 이게 좀 늦게 시작하라는 주의야. 네. 성훈이는 어때요? 저도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쵸. 건너서 뭐 궁금한 점 여쭤보시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나이대마다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짧은 경험으로 만 어린 나이에는 짧은 경험으로만 하셔라.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커서 그치. 진짜 뭐 한 고등학생 정도나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끔 저도 그런 식으로 권고해요. 이게 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거든. 근데 또 본인들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맞아요. 모두 박수를 대단해. 보내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미다리하고는 뭐 작별 인사를 이제 하고 이제 김성훈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연극 작품을 한다라는 그 마음은 진짜 난 배우야 라는 걸 좀 확인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끊임없이 연극을 하는지 공연을 하는지. 계속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관객들 앞에 라이브로 그렇게 선다는 것은 너무 좋은 말이다. 네. 그 겸손을 계속해서 내가 잊지 않게끔 해주는 게 무대의 힘이잖아요. 네. 무대에서는 결코 네. 거만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오. 네. 저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그게 것도 있어요. 성은이한테는 약간 치료약 같은 거네. 무대가. 치료도 되죠. 네. 네. 치료도 되고 그냥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느낌. 그치? 네. 나도 무대가 너무 그리울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힘들 때였던 것 같아. 나는 무대에서 출발했던 연기자이기 때문에 무대가 고향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쯤은 뭐 그게 뮤지컬의 작은 역할이든 연극의 어떤 역할이든 난 철칙이 2년마다 한 번쯤은 무대에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지금까지 무대에 한 번도 못 선 것 같아. 일단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좀 없어졌고 무대에서 네. 뭐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약간 서운해. 그래서 무대에 하는 작업하는 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아니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홍석천 이제 너무 바쁘고 뭐 유튜브나 방송 너무 바쁜데 쟤는 연극을 안 할 거야 뭐 뮤지컬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 작품 좋고 배역 괜찮으면 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쪽 대표님한테도 한번 알겠습니다. 안산 네. 예, 황금용 황금용.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줘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제 많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그 유기견 봉사하신 것도 있었고 그 각종 이제 회사 업무하신 것도 있었고 정말 그 각종 일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해본 20대 거예요? 때는 이제 회사도 다니고요. 그냥 직장인. 네. 다 이력서 내고 면접 우와. 보고 이렇게. 네. 그리고 몇 뭐 년간.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요. 아르바이트는 최근까지도 하죠. 시간이 있을 때, 그렇지. 네, 작품 안 할 때, 연습 없을 때.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 현재 연기를 하고 계시는 게 팬의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거지. 그 계속 하고 계셔 주는 게 그렇지 버텨주는 않나요? 게. 네, 그렇죠. 예. 원래 막 20대 때는 미다리를 뛰어넘는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보여드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걸 가감 없이 잘 표현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배우가 되고 싶은데 욕심 부리지 말고 다시 조금씩 예, 점점 또 다른 성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나는 이게 성은이를 보면서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남자세 여자셋의 뿌아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다 뛰어넘고 싶어가지고 미워 죽겠어 막 이게 제 20대 때 저를 이제 유명하게 만든 캐릭터지만 제 모습이 그게 아니고 저의 다른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는 많이 안 주고 그렇죠. 맨날 그 비슷한 캐릭터들 주니까 한동안 그걸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순간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이런 캐릭터를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면 제일 잘하는 배우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언제 놔줄 거냐? 나보다 더 잘하는 배우가 나오면 내가 이걸 보내줘야지. 네. 이런 생각으로 바꾸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한 20년, 30년 가까이 이제 오면서 느끼는 건, 야, 진짜 요즘은 나 말고도 재능 있는 후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 되라고 빌어주고, 그래서 기획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뭐냐면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남자 셋 여자 셋 25주년 뭐 30주년 이래서 그때 당시의 배우들과 요즘 배우들이 같이 섞여서 막 시리즈로 만드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겠죠. 근데 순풍도 내가 봤을 땐 그거 가능해. 가능하죠. 너무 가능해. 완전 가능하죠. 미다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미다리 뭐 그 미다리의 관점, 30대 미다리. 네. 그거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 의찬이 재밌겠다. 좀 넣고 미다리가 의찬이를 까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면서 얼탕콩탕 시트콤으로 만드는, 뭐 나는 약간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거든. 중심을 하나 딱 잡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남색 여색 같은 경우는 그때 다 대학생 캐릭터니까 이제 한 30년이 넘으면 이제 각자 어른된 모습의 사랑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 요즘 가뜩이나 좀 즐겁고 유쾌한 콘텐츠가 필요할 텐데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출발을 좀 해서 진짜로 약간 시도하고 있었어요. 오, 진짜요? 당시에 감독님한테 합시다. 동엽이만 꼬시면 되고 승원이 꼬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다 따라간다.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투자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다들 건재하거든. 네. 그때 배우들이. 순풍의 미다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죠. 순풍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겠다. 네. 그럼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재밌을 거야. 박영주 선생님 아직 계시고 그럼요. 미선이 누나 이번에 회복해가지고 다시 복귀할 거고 선우용녀 선생님 요즘 그렇죠. 대세잖아. 유튜버예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거기 안 나가? 가야지. 가야지. 네. 용녀 선생님 좀 부탁 하나만 우리 성은이 빨리 미다리 불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성은이 궁금해한단 말이지. 할머니니까 손녀딸 한번 불러서 촬영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우리 성은이 보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깊은 얘기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팬으로서 얘기한 것 같아. 나도 성은이 막 미다리 어렸을 때 할 때 막 무슨 대한민국에 저런 천재 아역이 나왔어. 진짜. 막 난리 쳤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팬심으로 있어서 제가 긴장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성은이? 오늘 너무 편했어요. 사실 유튜브 이제 연예인 분들이나 뭐 배우분들이 하시는 거 이렇게 출연을 가면 막 작가님들이랑 막 다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우리 유익함은 오빠가 없어, 지금. 주소 찍고 여기로 와 내일 보자 이러고 뭐가 없어서 그냥 진짜 편안하게 토크하러 온 느낌이에요. 막 맞아요. 방송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수다 떨러. 네. 그게 유익함의 장점입니다. 편안한데요. 네. 시간만 됐으면 더 그냥 계속 수다 떨고 맞아. 밥 먹고 술까지 먹고 싶은 정도로. 맞아, 술을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태원 약속 있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 김성은 또 인간 김성은 또 미래의 엄마 김성은으로서 저희가 응원하고 너무 사랑하고 응원해요. 네. 이름은 미달이었지만 사랑은 초과하는. 오. 뭐야. 그래요. 잠깐만요. 네. 제가 길게 얘기한 거를 한 방에 이겨버리는 짧고 굵게 이름은 미달이었지만 사랑은 사랑은 초과하는. 초과하는 멋진 김성은으로 네.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다 얘기 못했지만 이제 그 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는 힘든 일이 오면 석천이 형이 옆에 있다라는 네. 거를 우리 알고 선씨도 가시면 있다. 좋겠다. 네.
그리고 안무 필요하면 우리 선씨한테 얘기해라. 오. 네, 뭐 스트레칭 이런 거. 오늘 함께 언제든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랜만에 동료 연예인들 뭐 지인들이 아닌 팬심으로 토크쇼를 한 것 같아서 이 떨리는 심장을 좀 진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극 네.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확실해야 돼. 네네네. 여러분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단 9회차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안산 황금용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제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12월 연말에 해화동을 가면 우리 미다리 성은이가 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응원해 주세요. 연말 잘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